출시 전에 갤럭시 S1 시리즈 3종이 모두 영상에 나온다면 무조건 광고라고? 갤럭시 S1, S1 플러스, S1 울트라를 빌리기 위해서 아내와 누나의 힘까지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S1, S1 플러스, S1 울트라가 공개되었는데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라인업 안에서도 확실한 금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1과 S1 플러스가 일반형이라면 S1 울트라는 고급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갤럭시 S1 플러스와 S1 울트라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0.1인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디스플레이 크기로 모델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갤럭시 S1 시리즈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무조건 다 때려 넣은 갤럭시 S1 울트라를 사야 하는 것일까요? 갤럭시 S1 시리즈 3종이 실사용 간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구매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갤럭시 S1과 S1 플러스는 256기가 단일 용량으로 각각 999,900원, 119,900원이고 S1 울트라는 256기가가 1,452,000원이고 512기가는 1,599,9,400원입니다. 울트라 모델의 가격은 전작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S1과 S1 플러스는 전작 대비 가격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물론 S1과 S1 플러스는 스펙 다운이 조금 이긴 하죠. 겉모습은 카톡티를 측면과 하나 된 모습으로 만든 컨셉은 똑같은데 카메라 개수의 차이로 갤럭시 S1과 S1 플러스는 세로 한 줄이다 보니까 두 줄로 들어간 S1 울트라보다 디자인적으로 더 예쁩니다.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개인 취향이 반영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상은 S1과 S1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컬러풀하고 S1 울트라는 묵직한 느낌이 나는 색상 위주입니다. 제가 갤럭시 투고로 대여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색상은 S21이 팬텀 그레이, S1 플러스가 팬텀 바이올렛, S1 울트라가 팬텀 블랙입니다. 카톡티를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S1 울트라가 확실히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S1 울트라도 이전 모델들의 카톡티보다는 예뻐졌는데 S21이나 S1 플러스와 함께 보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팬텀 바이올렛 색상의 황금색 카톡티가 이번에 나온 모든 색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크기는 6.2인치 S21이 가로 71.2mm, 세로 151.7mm, 6.7인치 S1 플러스가 가로 75.6mm, 세로 161.5mm고 6.8인치 S1 울트라는 가로 75.6mm, 세로 165.1mm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S21이 가로 길이가 확실히 짧아서 그립감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1 플러스와 S1 울트라의 가로 길이가 같지만 엣지가 적용되어 있는 S1 울트라의 그립감이 조금 더 좋다는 것이죠. 물론 케이스를 씌우면 거기서 거기일지도 모르겠네요. 크기를 조금 더 쉽게 가늠할 수 있게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가 함께 있는 모습도 보고 넘어갑니다. 두께는 측정을 해보면 S1이 8.07mm, S1 플러스가 7.94mm, S1 울트라가 9.07mm입니다. 가장 얇은 모델이 S1 플러스라는 것이 조금 의외인데 바닥에 놓고 만져보거나 세워서 보면 두께 차이가 약간 느껴지긴 합니다.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S1이 170g, S1 플러스가 200g, S1 울트라가 228g이 나옵니다. 무거운 스마트폰의 기준점으로 많이 잡는 200g의 플러스 모델이 딱 걸려 있는데 S21은 확실하게 가벼워서 한 손에 잡았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S1 울트라는 확실히 무거워서 부담스럽습니다. S1 플러스는 6.7인치라는 크기를 감안하면 그럭저럭 부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트20 시리즈도 그렇고 이번엔 S21 시리즈도 울트라에만 엣지를 넣었습니다. 단가를 보면 엣지 디스플레이가 더 비싸니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소비자들은 엣지와 플랫에 대한 선호도가 반반인 듯 합니다. 바디 재질은 전면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측면에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한 것은 똑같은데 S1 플러스와 S1 울트라가 후면에 유리를 사용한 것과 다르게 S21은 플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를 인지할 수 없는데 두드려 보면 바로 차이가 느껴집니다. S21은 가벼운 느낌이 나고 S1 플러스와 S1 울트라는 단단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꼭 두드리지 않아도 만져보기만 해도 S1은 다소 물렁한 느낌이고 플러스와 울트라는 단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갤럭시 S1 울트라는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씌워서 가지고 다니든 S펜을 따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든 사용자에게 옵션을 하나 더 줬다는 의미에서는 갤럭시 S1이나 S1 플러스 대비해서 장점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S펜 수납이 가능한 케이스를 씌우면 가로 길이가 많이 늘어나서 그립감이 좋지 않고 S펜을 넣고 빼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일반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S펜을 따로 들고 다닌다면 그 또한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마음에 드는 상태에서 S펜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S21 울트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S펜 하나 때문에 갤럭시 S21 울트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정말 S펜이 필요하고 많이 사용할 것 같으면 그냥 노트 시리즈로 구매의 대상을 바꾸세요. 디스플레이는 S1 시리즈가 너프된 스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3종 모두 전작인 S20 시리즈와 동일하게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사용했고 120Hz도 모두 지원합니다. 그런데 너프 이야기가 나온 것은 S1과 S1 플러스의 최대 해상도가 2400 곱하기 1080의 FHD 플러스 해상도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120Hz는 기본 스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S1과 S1 플러스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48에서 120Hz까지 변하고 S1 울트라는 10에서 120Hz까지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에 움직임이 있으면 120Hz 내외를 기록하고 정지된 상태에서는 60Hz 내외를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주사율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앱을 켰다가 끄는 것을 반복해보면 S1 울트라의 주사율이 더 낮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에 따라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S1 플러스와 S1 울트라는 0.1인치의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있지만 보이는 정보의 양은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S21은 상대적으로 조금 화면에 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1 시리즈는 같은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라서 색감 차이가 없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컬러 도안을 쭉 보고 있는데 똑같아요. 노트20 시리즈처럼 디스플레이 종류로 급을 나누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갤럭시 S1 시리즈는 램 용량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동일한 AP인 엑지노스 2100을 탑재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를 떠나서 엑지노스 2100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한 대로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세 대로 테스트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요. 긱벤치 5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돌려보니 싱글코어가 1000점대가 나오고 멀티코어가 3200점에서 3400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3D마크는 세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먼저 불칸 테스트인 와일드라이프는 5200점에서 570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오픈GL 3.1 테스트인 슬링샷 익스트림은 6000점대에서 7000점대까지 분포가 넓게 나왔습니다. 영양 요소를 최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엑지노스 2100 최적화가 아직은 부족해서 퍼포먼스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쉬지 않고 바로 한 번 더 슬링샷 익스트림을 돌렸고 약간의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6000점 내외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S1 시리즈가 스로틀링과 발열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저도 S1 울트라와 노트20 울트라를 비교한 영상에서 그 모습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갤럭시 S1 3종을 가지고 얼마나 열이 발생하고 성능 제한을 하는 스로틀링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3D마크 벤치마크가 자동으로 20번 반복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을 해보면 전면 최고 온도가 S1이 48.7도, S1 플러스가 48.3도, S1 울트라가 51.3도를 기록했고 후면 최고 온도는 S1이 50도, S1 플러스가 48.1도, S1 울트라가 50.1도를 기록했습니다. A14 바이오닉 AP를 탑재한 아이폰 12와 12 미니, 스냅드래곤 865의 갤럭시 S20 울트라,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도 같은 테스트를 돌려놓고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전면 최고 온도는 아이폰 12 미니는 41.6도, 아이폰 12는 40.8도, 갤럭시 S20 울트라는 44도,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47.5도를 기록했고 후면 최고 온도는 아이폰 12 미니 48.1도, 아이폰 12 47.2도, 갤럭시 S20 울트라 45.3도,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45.2도가 나왔습니다. 발열은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갤럭시 S1 시리즈가 출시 시점 기준으로는 다른 스마트폰보다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로틀링 테스트 결과를 보면 최고점은 550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로틀링이 많이 걸리면서 점수가 쭉쭉 떨어져서 3600에서 3700점대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안정성을 퍼센트로 표현하면 65% 내외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4종의 스마트폰 결과를 비교 삼아 보면 절대적인 점수는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가 앞서고 안정성 면에서는 갤럭시 S20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가 앞섭니다. 특히 갤럭시 S20 울트라의 안정성은 매우 높네요. 아마도 S1 시리즈도 시간이 지나고 최적화가 더 진행되면 안정성이나 발열이 좋아질 텐데 그 시간을 소비자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램과 저장 공간은 S1과 S1 플러스는 8GB 램에 256GB 단일 모델이고 S1 울트라는 12GB 램에 256GB 또는 16GB 램에 512GB입니다. 같은 AP를 탑재하고 램에서 차이를 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실사용 간에 그 차이를 쉽게 체감하지는 못할 겁니다. 램 용량 때문에 S1 울트라로 무조건 갈 필요는 없어요. 카메라는 갤럭시 S1과 S1 플러스는 완전히 동일하고 S1 울트라는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테스트는 갤럭시 S1 플러스와 S1 울트라 2종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리적인 스펙을 생각하면 무조건 S1 울트라의 사진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보통의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중간중간 일부분을 확대한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일부 환경에 따라서 색감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기는 하는데 사진의 품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갤럭시 S1 시리즈는 망원 렌즈를 사용해보면 S1 울트라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S1과 S1 플러스는 3배줌 하이브리드 광합줌이 가능하고 S1 울트라는 3배줌과 10배줌 광합줌이 가능한데 성능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3배줌은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라서 그냥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S1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이 더 선명합니다. S1 울트라로 10배줌 촬영을 하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디지털 줌 촬영을 하는 S1 플러스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냥 봐도 차이가 충분히 느껴지고 부분 확대를 해보면 더 확실하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1 울트라는 광합줌으로 10배줌 촬영을 하니까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할 수 있고 심도가 다른 부분은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S1 플러스는 디지털 줌이라서 심도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0배줌과 30배줌으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보면 역시나 S1 울트라가 더 선명해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1 울트라는 100배줌까지 촬영이 가능하니까 50배줌과 100배줌 촬영을 해봤는데 결과물이 제법 괜찮습니다. 광각 메인 렌즈로 촬영한 사진과 고배열 촬영 사진을 함께 보여드리니까 어느 정도 당겨서 촬영하는 것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갤럭시 S1 시리즈가 나오면서 라이브 포커스가 인물 모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효과도 추가했는데 6가지 효과로 촬영한 사진을 쭉 보면 S1 플러스나 S1 울트라나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효과를 적용하는데 어색한 부분이 다소 있어서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가 지고 난 후 어두워지기 전에도 사진을 찍고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야간 모드 촬영도 했는데 야간 모드는 S1 울트라가 조금 더 선명하고 해질녘 사진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스펙 차이를 생각하면 차이가 나야 하는데 같은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색감의 차이는 조금 느껴지고 실제 색깔에 더 가깝게 표현하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S21 울트라입니다. 1억 800만원소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갤럭시 S20 울트라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근접 초점이 아쉬웠는데 S1 울트라에는 근접 초점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초점 기능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점을 거의 못 잡아서 갤럭시 S21이나 S1 플러스보다 근접 초점 성능이 떨어집니다. S1이나 S1 플러스도 근접 초점을 잡을 때는 중간중간 핀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S1 울트라에서 근접 초점 기능을 켜면 오히려 더 완벽하게 초점을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울트라 모델도 근접 초점에서 발생하던 아쉬움을 떨쳐버린 거죠. 카메라 성능 비교 결과는 전반적으로 S1 울트라가 우위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S21이나 S1 플러스의 카메라도 절대적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갤럭시 S1 시리즈 공개 전에 너프가 될 것이라고 많은 우려를 낳았던 스피커와 진동 모터, 결론적으로 진동 모터는 3종 모드 업그레이드고 스피커는 S1은 조금 애매한데 S1 플러스와 S1 울트라는 너프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동 모터는 전작과 동일하게 S21에는 원형이, S1 플러스와 S1 울트라에는 사각형 리니어가 들어갔는데 S21은 다소 촐랑거리는 느낌? 가벼운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엄청 구린 진동 모터를 사용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갤럭시 S20 FE만큼의 이런 싸구려 느낌은 아니지만 S1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갤럭시 S1 플러스와 S1 울트라는 진동 모터는 무난한 편이에요. 스피커의 소리는 바디 재질이나 크기도 약간은 영향을 주는데 S21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S1 플러스와 S1 울트라는 제법 괜찮은 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3시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이런저런 음악을 계속 들어보니까 S1 울트라가 S1 플러스보다 미세하게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S1 울트라의 소리가 더 부드러워요. 배터리는 갤럭시 S21이 4000mAh, S1 플러스가 4800mAh고 S1 울트라가 5000mAh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3종 동일하게 25W 유선 충전, 15W 무선 충전, 4.5W 배터리 공유를 지원합니다.
그 밖에 호소로 S1과 S1 플러스는 와이파이 6를, S1 울트라는 조금 더 빠른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S1 울트라와 S1 플러스는 UWB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지원하는데 S21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 6E와 UWB 지원은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더 좋은 건 맞는데 없다고 해서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쯤 되면 스마트폰 구매를 고민하고 있던 분들은 뭘 사야 될지 정하셨을 텐데 그래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꿀청자들을 위해서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중요시한다면 고민 없이 갤럭시 S21로 가면 되는데 후면 재질이나 스피커, 진동 모터 등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싼 티가 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큰 화면을 필요로 하는데 디자인과 컬러풀한 색상을 중요시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길 원한다면 S1 플러스를, 큰 화면을 필요로 하고 카메라와 S펜에 높은 가치를 두고 모든 걸 다 때려 박은 게 좋다면 당연히 S1 울트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갤럭시 S1 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I will be back. 꿀단지 PD 구독하셨나요? 여기 있는 꿀단지를 누르면 구독을 할 수가 있는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소비에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 이 영상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